반갑습니다. 정동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제목을 보고서 은미 씨가 책을 다음에 이 녹톤이라는 책을 해볼까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제가 할게요 라고 손을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은미 씨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너무 바쁜데 맨날 우리 문수 자료 만드느라 너무 고생을 하는데 마침 제목도 그렇고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수비 268회째면은 지금 13년째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이 책 다 읽으셨어요? 거의 다 읽으셨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5가지 이야기인데 여기 부제가 저는 이제 은미 씨가 책을 하면은 항상 부제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그거를 응축해서 부제를 잡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음악과 황혼에 관한 5가지 이야기라고 되어 있길래 음악과 황혼을 어떻게 연관을 지었을까, 어떻게 풀어냈을까 그런 궁금증이 너무 생겼어요. 그래서 읽어보게 되었고요. 이 책이 처음 주어졌을 때 3주가 주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짧은 책이고 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또 이제 가정에 이제 어머니 상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지난주 주말에 제가 원래 계획에는 그 주말 토의를 해서 제가 이거를 딱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음악들도 다 찾아보고 다 틀어주고 제 머릿속에 생각들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책을 한 번밖에 못 읽고 다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가 소개를 하고 또 이제 이런 순서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음악과 어떤 인연이 있었던지 그런 이야기와 작품의 줄거리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녹톤을 쓴 가지오 이식으로는 우리가 여기 문숲에서도 벌써 3번 했다고 하고 근데 저는 가서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이렇게 은미 씨가 이야기하니까 태양과 클라라? 아니 클라라와 태양 클라라와 태양 나를 보내지마 남아있는 날들 그 3가지를 이미 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지오 이시구로가 일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은 알았는데 1954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현재 70세이고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났지만 5살 때 해양학자인 아버지가 영국 해양연구소에서 일하게 되면서 5살 때 영국으로 이주를 하였대요. 그래서 35세 될 때까지 일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에서 이렇게 그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다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전형적인 영국의 청소년들처럼 자기 혼자 독학으로 기타를 연주하는 것을 하고 또 팝음악을 들으면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15살부터 100여 곡의 곡을 작곡을 하였고 이때의 작사 경험이 이시구로의 모든 소설에 1인칭을 구사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책도 읽어보면 마치 자기의 자전적 소설을 쓴 것처럼 나는이 나오잖아요. 나 이름은 그 뒤에 그 이름은 뒤에 나오고 그래서 아마도 이 재즈 음악이라든가 음악가 이야기를 쓴 게 자기가 본인도 음악을 많이 좋아해서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학 입학하고 나서는 프루스트면 프루스트인가요? 마르셀 프루스트? 우리가 읽고 있네. 프랑스 작가요? 네네. 그 프루스트와 카프카의 작품을 만나서 문학 애호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학 때 자선단체에서 봉사를 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봉사를 하면서 사회에 대한 어떤 감수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 사람이 문학작가로 데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이런 어떤 사회적 감수성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람이 쓴 첫 작품이 창백한 언덕 풍경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일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본의 어떤 여자분께서 그 시기를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라는 그
그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공부하면서 이분의 어떤 작품 세계관이라든가 생각, 글들을 다 모두 읽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 어떤 남자인데 어떤 나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과 조금 많이 일치하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발제가 끝나고 난 뒤에도 은미 씨도 이 식으로 작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문숲에서도 한번 다 읽어보자라는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책 발제해보고 싶었던 이유를 아까 이야기했고요. 중년에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음악에 대해서 특히 클래식 음악과 미술사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나고 있고 깊이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제가 특히나 요즘은 오페라 음악이라든가 베르디의 오페라라든가 그 슈베르트의 가곡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스토리를 알고 싶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서 공연으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깊은 스토리를 알고 가서 듣고 그러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러한 관련 책들이 있는지 맨날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던 차에 제목이 녹톤이어서 이거는 쇼핑과 관계가 있나봐 하고 제가 내가 할게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줄 알고 책을 읽었는데 3일 전에 이거 발제를 마무리하려고 책을 읽다 여기 제 자료 찾다가 녹톤이라는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였구나. 난 녹톤을 그 쇼팽의 녹톤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쇼팽의 전유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녹톤은 그냥 일반 명사였어요. 그렇지만 준비를 이렇게밖에 못했기에 그냥 제가 준비하는 만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제가 저 정경화와 음악에 대한 인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음악에 대한 인연이 있는가? 음악은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허 사장님이 어디 갈 때 놀러 갈 때마다 노래를 시키시는데 다 들으면서 저한테도 꼭 노래를 시키는데 제가 아직도 한 번도 노래를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았습니다. 음치 재능을. 제가 20대 때 치과에서 맨날 회식을 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저기를 갔어요. 놀이방 가는 게 2차였어요. 그래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가수하고 똑같이 부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너목보에서 들리는 목소리 있죠. 그게 제가 나와요. 그래서 노래를 잘 못하고요. 그렇지만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듣는 거를. 그리고 남이 없는 데서 혼자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차 이렇게 문 열어놓고 큰 소리로 노래 부릅니다. 보면은 제가 시골에서 자라는 어린 시절에는 저희 집에는 그때는 전축이 없었어요. 근데 옆집에 전축이 있었는데 이런 큰 스피커를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온 동네 다 들리게 음악을 틀어놓은 집이 있어요. 거기서 뽕짝이 막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을 그냥 이렇게 백색 소음처럼 이렇게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학교 시절은 제가 1980년도에 중학교를 간 것 같은데 그때는 조용필 노래 막 이렇게 막 쓰고 이선희 막 강변가요제 그런 노래 막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보면은 제 친구 중에 조연승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이미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 1985년이니까 그때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 집에 저를 데리고 가면은 그 LP판을 돌려가면서 음악을 막 들려줘요. 이렇게 이제 오빠들이 있었거든요. 오빠들이 있어서 그 오빠들 영향으로
책과 이런 그 LP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여기 보면은 해가 뜨나 두 번째 작품인 해가 뜨나 비가 오나라는 작품에 저기 가로 안에 서 있는 대학교 1학년 때 에밀리는 기숙사 생활을 했다. 그녀의 방에는 이렇게 막 LP판 트랙을 올리면서 둘이 굉장히 듣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제가 친구와 같이 그 들었던 장면하고 너무 흡사하게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또 고등학교 시절 2에 보면은 제가 그때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교회를 다닌 게 그때는 신심으로 다닌 게 아니고 그 교회에 도서관이 운영을 했어가지고 그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그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이랑 고등부 성가대에 들어있으면서 이 뻐끔이 역할을 했는데 입만 거기에서 베르디의 오페라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과 핸델의 할렐루야를 굉장히 저기 때 크리스마스 줌에나 불렀나? 막 그런 거 연습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저 노래들은 나오면은 제가 지금도 제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반갑고 그냥 내 영혼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세 번째. 근데 저는 그때는 정말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라는 프로가 굉장히 라디오 방송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방송을 듣지를 못했어요. 가끔 들었어요. 그래서 이종환 목소리도 생각나고 다 나는데 친구들끼리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를 듣고서 다음날 오면 친구들이 막 그 스쿨버스 안에서도 막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저는 그 대화에 끼지를 못했어요. 저 음악을 못 들었거든요. 제 라디오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네, 써니도 마이마이도 없었고 집에 라디오도 없었고 네네. 네. 근데 저 비어 있는 것들이 저한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작가의 음악들이 재즈 음악이거나 이런 팝송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그런 부분들이 재즈 음악이라든가 팝송 이런 부분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비어 있고 고등학교 시절에 또 이제 광주에 충장로에 베토벤이라는 클래식 음악다방이 있었는데 그곳이 참 좋아서 친구가 나를 데리고 갔어요. 같이 갔는데 나는 거기서 그냥 음료만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 음악을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을 딱 신청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나는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 그때 문화적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도 그 헝가리 무곡 5번을 제가 지금도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고서 이제 20대가 나중에 좀 편집을 하세요. 누가 네. 그런 이 오페라인가 뭐 하는데 저기를 클래식 하는 데 갔대요. 네. 근데 예를 들면 헝가리 지금 늦었는데 네. 지금 뭡니까 곡이 무슨 곡이에요? 그랬더니 헝가리 무곡 5번이라니까 아이고 1번부터 4번 벌써 했구만. 이따 빼요. 내 맘이에요. 제가 아직도 계산이 지금 안 됐습니다. 호 사장님 제가 너무 떨려고 호 사장님 말이 지금 아직 계산이 안 끝났어요. 20대 때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음악에 대한 어떤 그 결핍을 느껴서 그러니까 욕구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책과 음악에 대한.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제일 먼저 샀던 게 그 문학 전집 세트 하나를 사고 그 인켈 오디오 있잖아요. 미니 컴포넌트를 하나 딱 사가지고 그때부터 LP판을 막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당동 그 자취하던 그 집에 앞에 그 오거리 코너에 있었던 LP판 집을 맨날 봤던 기억이 나고 저는 그 LP판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제가 또 20대 때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성당에 그때 신부님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 신부님한테 맨날 LP판 사다 드렸어. 네,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을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물에 안 뜨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월수금 수영을 가야 되는데
화목토는 에어로빅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월수금 해갖고는 다른 사람들은 뜨는데 저만 안 뜨니까 너무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토 저기 에어로빅 하는 시간에 저기 거기 가서 저 좀 뜨게 좀 해주세요. 저 좀 해가지고 수영 강사한테 LP판을 막 그렇게 사놔줬어요. 그 사람이 LP판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진짜 저를 너무 귀찮아하면서도 수영 강사 오해했지 않았어? 오해하든지 말든지 저는 오로지 떠야겠다는 1년만 있었거든요. 떴어요 그래. 네, 떴습니다. 지금은 버터플라이까지 다 합니다. 왜 안 했나 봐요. 아니 우리 김 반장님 뭐 LP판 몇 개 들어 받아봤어요. 안 받도 못 하나도 못 다 받았어요. 보냈어요. 아니 받았냐고. 아예 못 받았죠. 뒤에 나오는데요. 오히려 이분은 저기 LP판을 받은 게 아니라 여기 안 써놨네. 저한테 피아노를 사준 사람입니다. 네. 왜냐면 20대에 저기 제가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잖아요. 뒤에 없는 결혼하기 한 3년 전에부터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내이 30까지 치고 있는 찰나에 김나기 씨를 만났는데 제가 피아노를 치는 거를 봐서 그때 연습하니까 되게 못하잖아요. 근데 피아노를 더 모르는 이 사람의 눈에는 제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사줬어요. 결혼하고서. 그 결정적 계기. 네, 그래서 그 피아노를 저희 집에 계속 결혼하고 한 20년 갖고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하고서 피아노 사주고 나서 애 낳고 나서 피아노를 전혀 할 기회가 없었어요. 옷걸이로만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임신해서 태교음악으로 모차르트 리페트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효과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가 봅니다. 승모 준모를 보십시오. 네, 그랬고요. 30대에는 다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어가지고 교회 찬송가와 복음송을 많이 듣고 부르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 교회에서 바이올린 악기를 배우게 되어서 악기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연주도 다니고 했었는데 그 시절이 참 그리워요. 지금도. 정경화란 이름이 네, 음악 그냥 우연히 지어진 게 아닌가 봐요. 아예 네. 그리고 40대 때는 아이들 이제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유치원이 물론 잘 없기도 했지만 유치원을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동요를 얼마나 아는지를 보면 알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아는 동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유치원을 안 나와도 동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니까. 그래서 40대 때는 동요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 때, 50대에는, 우연히, 아까 20대에서 놓쳤는데, 제가 치과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10년 동안 치과 이렇게 그 대기실에 항상 그 클래식 음악 93.1이나 클래식 음악을 틀어놨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치과 선생님들도 그렇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전부 다 클래식 음악을 다행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환경에 늘 노출되어 있어서 제가 LP판도 사 모으고 맨날 음악에 대한 이렇게 큰 두꺼운 책자를 가지고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던 시절을 그 20대 때 그러다가 30, 40대는 그걸 잊어버리고 산 것 같아요. 그러한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는지 나도 마음이 멀어졌는지 못 듣고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코로나 시기 어느 날 그 KBS 콩을 깔았는데 거기에서 93.1에서 이렇게 우연히 그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으면 다들 흘러가고 그냥 흘러가는데 어느 날은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모음곡 2번이 딱 나오는데 그 노래가 나를 너무 사로잡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노래를 찾아보고 들으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거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던 찰나에 2023년 작년에 마침 저희 주변에 그 온불교 교당에 인천공항 근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이 폴란드로 그 해외 근무가 나가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폴란드 공항 이름은 우리나라는 인천공항인데 거기는 쇼팽공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쇼팽 공항이 되게 작대요. 우리나라 김포 공항만큼. 그래서 폴란드 나라는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 공항이 큰 게 필요해서 인천공항 같은 인천공항만한 사이즈의 공항을 만들려고 키우려고 저기 능력을 가진 나라에 자문을 구하려고 인천공항에서도 이제 발탁이 돼서 가가지고 그분들이 가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프랑스 나라로 결정이 나버렸죠.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이제 저기가 됐고 그냥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수주를 못 받았고. 네, 못 받았어요. 프랑스가 받았어요. 프랑스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6명이 나가셨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6개월 동안 우리는 더 도와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8월 달까지 더 6개월 동안 더 있다가 오시는데, 네, 다른데 유럽에서도 인천공항은 굉장히 알아주는 잘 되어 있는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공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쇼팽 공항에 알려주셔서 그런가? 공항 이름이 음악가 이름도 쓴다고? 그러면서 쇼팽에 대해서 그때부터 제가 파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쇼팽 음악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녹톤 야상곡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녹톤이라고 해서 쇼팽에 관한 책인 줄 음악인 줄 알고 제가 할게요 딱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쇼팽하고는 큰 관계는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서 클래식 음악과 음악가에 대한 어떤 공부를 막 해보는데 하다 보니까 저는 이상하게 저하고 러시아 음악가들이 저하고 되게 잘 맞더라고요. 음악가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차이코프스키 어떤 그 개인에 대한 인생도 좋아하고, 저기 쇼스타코비치라든가 또 손이 너무 커가지고 피아노 음악을 하기에는 손이 너무 커갖고 정말 비극적인 사람. 라흐마니노프.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흐마니노프 곡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피아노 협주곡 2번이나 3번이나 이런 거 진짜 들어보면 너무 좋거든요. 모든 작곡 임윤찬이라든가 조성진, 여자 누구지? 손여름.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라흐마니노프 곡을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음악에 대해서 알아가는 재미가 너무나 커요. 그리고 되게 웃긴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도 헷갈리는 곡이 2개 있어요. 여러분 다 비발디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아시죠? 봄은 딴따란 나가고 여름 있고 가을 있고 겨울은 또 커피 녹아 들어갈 때 광고 음악에 쓰이는 겨울 음악 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비발디의 사계의 봄하고 모차르트의 세레나데인 아이네 클라리네트 뮤직을 헷갈려 해요. 둘 다 몰라요. 둘다인데 약간 조가 같은 거 같은데? 좀 비슷하게 들려. 딴딴딴딴딴딴 이거 보면 아이네 그게 아이네가. 이거 제 모차르트도 봄도 약간 비슷한. 네, 그냥 둘이 지금도 헷갈려요. 비슷해요. 둘이 나오면은 2개가 각자 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계 봄인지 나우트 뮤직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이 편견을 가진다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헷갈리면서 아니 저기 비발디가 모차르트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비발디가 모차르트를 모방했나 싶었는데 비발디는 모차르트보다 200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비발디의 사계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차이코프스키의 사계가 있다는 거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런데 비발디는 사계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계절로 나눴지만 차이코프스는 1월, 2월, 3월, 4월에 하고 각 월로 했거든요. 거기에 6월 뱃노래라든가 9월 사냥 이런 노래들 들으면 6월 뱃노래 특히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런 곡들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숲에서 문학 기행도 가지만
음악 기행도 참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강령에 음악 같이. 그럴까요? 꼼짝 말고. 참소리만 그러나? 제 음악 들어보는 걸로요. 네. 저 내일부터 저기 합숙 들어가겠습니다. 어디 네. 합숙 들어갔으면 그때까지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영종도에서 못 나갑니다. 이제 작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기가 부제가 음악과 황혼에 관한 5가지 이야기라고 해서 저는 황혼이면 최소 70은 된 이야기, 70은 넘은 이야기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작품을 읽다 보면 40대 후반, 50대 초반, 뭐 30대 후반 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벌써 40에서 64인데 우리가 벌써 황혼에 접어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황혼하고 음악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최근에 저를 보면은 이제 각자들이 다른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익숙함과 편안함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일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또 기쁠 때 힘을 주는 것은 익숙한 이야기라든가 익숙한 음악들이라든가 이더라고요. 저는 최근에도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 그랬을 때 무엇을 들으면 제일 좋을까? 그러면 저는 93.1을 듣고 있기 때문에 93.1 음악이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픈데 누워있으면 가장 내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위로가 되고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아파서 죽어가더라도 저런 음악들을 들려주어야 한다. 우리 가족은. 김나기 씨 잘 들으십시오. 딴짓하는데 지금. 네, 그래서 그 93.1 방송이 그렇고요. 지금도 조금 이렇게 오늘도 어제도 피곤해요. 근데 오늘은 힘이 나요. 어제 많이 쉬었거든요. 근데 피곤할 때 또 내일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힘이 안 날 때 피곤할 때 어떤 음악을 듣냐면 저는 지금 현재는 온불교 교당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 저가 가장 익숙하고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는 기독교 찬송가와 복음송이에요. 그 음악들을 오랫동안 들어왔고 오랫동안 불러왔고 그리고 제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젊을 때 그리고 내 인생이 굉장히 밝았을 때 그 접했었고 그거를 공유했던 시간들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즐겨 듣는 방송은 그 복음송은 요즘엔 이게 굉장히 너무 좋아가지고 막 듣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나라는 사람이 폴란드 출신 음악가인데 그냥 어느 날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 여기 마르코 광장에서 음악을 하다가 그 어떤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그 어느 노신사를 발견했는데 그 신사가 알고 보니 자기 어머니가 아주 좋아했던 가수였잖아요. 그 가수를 보고서 그 가수에 대해 그 가수 토니 가드너라는 가수였는데 그 가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전에 옛날 이야기라든가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황혼 이별 여행을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결국 또 헤어지면서 토니 가드너와 헤어지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 이 스토리 중에 그 감명 깊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그런 거였어요. 그 지금 여기에 47페이지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물어요. 가드너한테 가드너 씨 당신은 나의 성장기, 자기 성장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당신과 같이 곤돌라를 타고 당신이 당신의 아내에게 세레나데를 불러주려고 했던 것에 자기도 같이 동참하고 같이 도와주려고 했던 그 시간을 보낸 그 시간이 참으로 소중했고 특별한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헤어지고 나지만 우리 서로 삶의 나머지 시간을 내가 당신의 삶의 나머지 시간을 궁금해하며 살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자기의 성장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여기서 하나 해보고 지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나누기로 한번 여쭤봅니다. 선생님 한번 선생님의 성장기 문득 생각해보니 성장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있었을까요? 이름을 몰라가지고 저는 비슷해요. 이름. 최경아예요. 최경아님이요? 저도 기독교인이어가지고 제 성장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무래도 하나님. 네,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데 자라면서는 그냥 엄마한테 들은 말씀 아니면 제가 그냥 깨달은 그런 사랑에 대한 가치 같은 게 절 많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성향이나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많이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에서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신 하나님. 여기 최경화 쌤이라고요? 네. 최경화 쌤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돌아가면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나누기를 따로 갖지 않고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 얘기할게요. 네. 저는 드릴까요? 아니 안 하면 돼. 녹음을 시켜야 돼. 저는 어릴 때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를 막 진짜 헌신적으로 대가 없이 사랑해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사랑을 진짜 듬뿍 받았던 그게 되게 소중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살지 않았지만 이모.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저 외갓집에서 제일 이렇게 성공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간호사가 돼서 식구들을 이제 막 부양하고 막 그러니까 그랬던 이모가 있는데 작년인가 돌아가셨거든요.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저를 보면서 너가 이모를 닮았다, 눈이 이모를 닮았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너도 이모처럼 똑똑하고 착하고 막 이렇게 그런 아이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이런 거잖아요. 플라시보라고 그러나? 너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그게 이제 좀 저희가 잘하는데 크게 자신감과 그다음에 또 좀 더 잘해야지 막 이런 좋은 영향을 어린이 시절에 진짜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행은 진행은 아니 그 소설이 이제 5개 네. 단편이 있고 이제 옴니버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책을 아직 못 읽으신 분들도 있고 읽으신 분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쭉 좀 어떤 이 책이 어떤 책인가라는 좀 소개한 다음에 이걸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야기를 이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작품인 그 크루노는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이야기 비가 오나 해가 뜨나에 대해서 그 다음 은미 씨가 해주기로 했죠. 네, 제가 네, 줄거리와 줄거리와 그래서 메모 한번 좀 보면서 그러면 네. 할까요? 컴퓨터에 있어서 제가 프린트를 안 해서 잠시만요. 네, 저 마이크 있으니까 어제 저는 그게 부제가 인생과 황혼에 관한 5가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황혼이 처음에는 그냥 책을 읽었는데 이제 저는 두 번째 읽다 보니까 황혼이라는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영화쌤께서 황혼하면은 보통 이렇게 나이를 떠올려서 이제 여기 주인공들은 그만한 나이가 아닌데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 황혼이 나이를 뜻하다기보다 어떤 인생에 있어서 황혼 같은 순간들, 황혼 같은 시기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보면 5개의 작품에 관통하는 주인공들은 조금 속된 말로 좀 찌질해요.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조금 뭐랄까 주변 머리고 또 이제 음악을 하지만 뭔가 성공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또는 너무 못생겨가지고 성형수술을 자기 와이프의 새 남편의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뜻으로 좀 황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작품 해가 뜨나 눈이 뜨나 비가 오나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상황이 이제 주인공 나는 47세쯤인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어학 강사예요. 그래서 유럽에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서 영어 강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에도 뭐 영어 강사들 많지만 영어 강사라는 직업이 약간 이제 외국 가서 좀 돈 좀 벌고 좀 거기 문화 즐기고 한때 하기는 좋지만 그걸 이제 계속 영어 강사 직업으로 쭉 살기에는 조금 약간 좀 들뜬 직업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친구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 제대로 좀 살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주인공인 나는 그렇게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창 시절 대학생 친구인 그 이제 에밀리가 아까 그 경화쌤이 말한 것처럼 음악이라는 그 교집합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되게 음악 애호가라는 우정을 쌓은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평범한 남자랑 결혼을 해요. 젊을 때는 되게 날씬하고 예뻤는데 제 젊은 시절처럼 또 저처럼 되게 평범한 찰리라는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주변 사람들은 되게 에밀리한테 관심이 많았는데 결혼해서 정착해버리니까 이제 남자들이 관심이 끊긴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얘가 이제 그 에밀리와 찰리 집을 이제 같이 보내려고 이제 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고 찰리와 에밀리가 좀 서로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어떤 그리고 얘가 이제 약간 주거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이제 에밀리가 주방에서 쓰는 공책 노트를 좀 보게 돼요. 보게 되는데 자기가 보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걸 본 것 같아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요. 되게 막 바보 같은 짓들을 막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이 소설인데요. 저는 보면서 웃겼어요. 그런 게. 그리고 다른 작품들도 앞에서 이렇게 크로노도 그렇고 뒤에 장면들도 그렇고 은근히 좀 유머러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일부러 막 그렇게 막 웃기려고 웃기는 게 아니라 상황들이 웃겨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는 되게 웃으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좀 찌질한 거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리고 이제 남녀가 이제 에밀리와 찰리가 서로 헤어지려고 하는데 서로 말하는 것도 조금 황당하게 서로가 그냥 솔직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 이거 띄워드릴게요. 네, 그래서 비가 오나 해가 뜨나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말번 힐스는 누가 하나요? 말번 힐스 누가 소개해 주실 거예요? 아니 제가 하기로 했는데 네. 말번 힐스도 해드릴까? 네 제가 정리를 하기에는 좀 잊어버렸어요. 제가 계속 할게요. 그러면 네, 말번 힐스까지 그냥 저희가 같이 한다 치고 말번 힐스가 보니까 제가 구글로 검색해 보니까요. 이렇게 영국에 되게 멋진 관광지, 그러니까 정말로 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글 이미지 보니까 요런 여기 보이시죠? 요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높이 이렇게 그 힐에 가서 사람들이 관광도 하고 그런 데가 이제 말번 힐스인데요. 여기서도 주인공 나는 뮤지션, 자기가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음악을 하는데 실력은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나가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뮤지션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말번 힐스에서는 밴드 뮤지션인데 막 성공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여기 오디션도 가고 하는데 떨어져요. 그리고 해서
그 도시에서의 그런 식으로 되게 반복되는 생활이 좀 실증이 나가지고 자기 누나가 있는 이제 말번 힐스에 가서 잠시 지내게 돼요. 그래서 누나랑 매형은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데, 카페라는 게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왜 간단한 식사도 팔고 그런 카페에서 해서 일을 거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되게 바빠요. 점심시간 같은 데는 엄청 바쁘는데, 그래서 카페 손님으로 온 어떤 틸로와 소냐라는 독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도 알고 보니까 이제 클라리넷과 바이올린을 하는 그런 이제 뮤지션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고 얘가 이제 일 끝나고 나서 오후에 잠깐 카페를 도망쳐서 그렇게 힐스에 가서 잠시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연히 이 독일인 부부가 보고 나서 당신 너무 잘한다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네 부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도 이 부부가 뭔가 좀 이상해요. 여기 나오는 커플들은 다 조금씩 조금 이상해. 근데 우리들도 뭐 어찌 보면 들여다보면 다 조금씩 조금 이상한데, 그리고 다들 약간 이 중년 맞아요. 약간 그것도 이제 황혼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좀 저 사람이랑 어떻게 헤어져 볼까, 정리해 볼까, 뭐 이런 식의 약간 갈등을 하면서 같이 삐걱삐걱 여행을 다니는 커플과의 얘기가 말번 힐스였습니다. 역시 주인공은 되게 좀 찌질하게,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녹톤은 아시죠? 녹톤은 이제 저기 보영쌤이 보영쌤이 녹톤 소개하실까요? 해준다고 했어? 네. 녹톤 텔리스트 소개하시겠어요? 네. 아니 이제 아침에 내가 올리려고 봤는데 네. 은미쌤이 다 올리셔갖고. 네네. 그다음에 녹톤. 저기 앞에 가서 네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은미자리 오셔요. 네. 오십시오. 자, 잠시만요. 네. 저 이걸 얘기하면 녹턴은 앉으세요. 오셔요. 영상이 찍혀가지고 녹턴은 여기 스티브가 주인공인데 포인트가 어디 갔지? 따분한 아까 좀 우리 쓴 거 있던데 따분한 실패자형 추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인기가 없는 색소포니스트인데 인기가 없는 이유가 실력은 있지만 외모다라는 얘기를 매니저한테도 듣고 아내도 동의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 비용이 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루고 있는데 어느 날 돈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났냐면 아내가 여기는 되게 곱게 표현인데 바람이 난 거죠. 친구랑. 그래서 프렌더가스트라는 그 아내의 친구, 그러니까 애인인 거죠. 결혼하게 된 애인이 미안하니까 다 지불해 주겠다. 성형수술 비용도 지불을 해주고 회복 시기에 이제 머물 수 있는 호텔 비용도 지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형수술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성형수술한 자리에서 되게 유명 스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명 스타 이름이 린디 가드너. 맨 처음 어디 갔지? 나온 크루너에 나오는 여성이 여기 네. 크루너에 나온 토니 가드너 있잖아요. 거기 이혼했다고 나오잖아요. 거기랑 연결되는 린디 가드너를 만나게 되는데 장면이 재밌는 게 둘이 그러니까 간호사가 주선을 해줘서 만나게 되는데 얼굴에 붕대를 다 감은 상태에서 이제 같이 체스도 치고 뭐 좀 이렇게 되는 거, 체스도 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둘이 이제 벌어진 이야기와 에피소드들 밤에 그 에피소드 둘이 이제 일어난 일들이 재밌는데 이거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첼리스트로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첼리스트는 이제 이것도 첼리스트는 티보르라는 첼리스트가 주인공이긴 한데 그 첼리스트가 화자는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이것도 이제 일부에 또 연결되는 그렇게 배부를 연주하다가 그러니까 악단에서 연주하는 내가 쟤 티보르인데 하고서는 그 티보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막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정작 티보르랑 얘기는 못하고 끝나요. 왜냐하면 나는 연주를 하다가 이제 기억을 떠올린 거니까. 근데 이 티보르랑 이 엘로이즈 맥코맥이라는 미국 여자랑의 7년 전에 그 이상한 관계가 얘기해 준대. 그 티보르가 첼리스트인데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엘로이즈 맥코맥이라는 여자가 접근을 해서 나 아냐고
근데 여기 또 제 아까 그 일부랑 연결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티볼은 헝가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도 그 화자가 폴란드 동구권 사람이어서 음악이나 이런 것 좀 많이 갇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티보르도 헝가리 동구권 사람이어서 잘 이제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엘로이즈가 대가라고 첼로의 대가라고 하면서 티보르의 연주를 계속 듣고 평을 해줘요. 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하면서 티보르 연주 실력이 되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호텔 식당에서 연주할 기회가 있는데 나 밥 먹는 사람들 위해서는 연주하지 않겠다. 좀 이렇게 예술가로서의 그런 자신감과 자존심이 되게 고양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저는 좀 재밌었던 부분이 엘로이즈 맥코맥은 사실은 첼로의 대가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 첼로를 연주하진 않는데 레슨을 되게 잘해주는 거 이제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황혼 이제 그 나가 티보르를 묘사할 때 저 친구가 지금도 7년이 지난 지금도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옷차림이나 이런 걸 봐서 이렇게 좀 쓸쓸하게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어쨌든 첼리스트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엘로이즈 맥코맥의 전체가 굉장히 재밌었고 그 다음에 앞에 녹턴에서는 그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여기 린디 가드너와 스티브와 이렇게 벌인 에피소드 호텔에서 밤에 만나서 막 사건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재밌었으니 꼭 읽어보세요. 저는 이제 그 여기 네 번째 이야기 녹톤이 이제 쇼팽하고 관계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녹톤이라는 게 밤에 일어난 일들 이야기여서 근데 이 사람들이 밤에 그 연주회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사건을 벌이잖아요. 그 밤의 이야기여서 이 제목을 녹톤으로 붙였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왜 정확히 이걸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재미있죠. 이야기 첼리스트까지 아마 첼리스트에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엘로이즈 맥코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실제 연주하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자기가 큰 재능을 가진 사람인 걸 알아버렸는데 그만한 큰 스승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 음악을 하지 않았다고 했던가요? 네 맞아요. 더 큰 스승을 만나 10살 이후에 자기를 더 잘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그러니까 첼로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막상 자기가 첼리스트로서의 그런 거는 확신이 없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중도 포기한 거죠. 본인은 포기한 셈이죠. 포기한데 머릿속으로는 잘 알아. 이론상은 잘 알고 손으로는 이제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손으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자기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사기친 거죠. 어찌 보면. 하지만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맞아요. 연주자는 도움을 받은. 그리고 이제 이 책 제목이 야상곡이었는데 야상곡 곡을 저는 이야기한 건 줄 알았지만 야상곡 녹톤은 야상곡 그 쇼팽의 야상곡 그 녹톤이잖아요. 그 녹톤의 뜻이 밤에 속한 밤과 관련된 주제를 담은 음악이나 작품을 녹톤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조용한 밤의 분위기를 나타낸 서정적인 피아노 곡 이런 거를 녹톤이라고 하는데 그 이 책의 제목이 녹톤인 이유는 녹톤이란 뜻 자체에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다양한 감정과 사색, 그리움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특별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5가지 이야기를 보면은 그 아까 찌질하고 못나고 이러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다양한 스토리, 감정, 사색 어떤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음악과 관련하여 풀어냈기 때문에 녹톤이라는 제목을 붙였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또 그리고 가조 이식으로의 작품이 이 사람이 작품을 쓰는 글의 문체나 이런 게 보면은 저는 남자들은 여자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작품들에서 많이 만나서 느끼는 거지만 남자들도 여자들처럼 섬세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가의 작품도 되게 재미있고 글씨체가 되게 여성스럽잖아요. 여자들이나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 작가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나?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남자들도 속에 되게 섬세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분명 있다. 무시하시나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발제를 했고요. 그 다음 문습은 오늘은 끝났습니다. 제가 너무 엉성하게 부족하게 했지만 끝났고요. 다음 문습은 269회 5월 12일 토요일 날 허사장님께서 허균의 도문대작을 해주실 거고요. 거기 곁들여서 허난서른의 시를 하나 낭송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다음 문습에서 뵙겠습니다.